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경영학 학위도 있다. 대학에서 교수로 경제학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고 경제에 관련해 책도 썼다. 경제학, 경영학은 자본주의 시장을 기본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본가와 노동자의 역할과 갈등 등에 대해 계속해서 읽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자본주의였구나라고 깨달은 것은 파이어족이 된 다음이다. 그동안 경제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은 피상적인 거였다.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근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세상과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가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를 자본주의로 보는 것이다.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격차와 분쟁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특징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귀족 사회에서는 돈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자본주의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귀족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차이가 없었을까?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부의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양반 문벌 세력과 평민 사이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었다. 모두가 평등했다는 것은 평민들 사이에서만이다. 평민들은 모두 비슷하게 가난했다. 하지만 귀족 양반 문벌과 평민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컸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게 아니다. 오히려 귀족 사회, 봉건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컸다. 봉건 사회의 대표적 사상가인 공자와 맹자는 돈이나 재산보다 인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와 맹자가 정말로 돈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자와 맹자는 교육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부자였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생계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몇 년간 중국 각지를 여행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나 돈을 좋아하는 것 등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아니다. 그건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옛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빈부격차는 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가 주로 사업가들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고급 관료와 정치인들이라는 점이 다른 것일 뿐 빈부격차 자체는 동일하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사업의 자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에서는 사업의 자유가 없다. 빵집, 주막, 동네 술집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는 규모로 큰 사업은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에서는 회사도 자기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의 특허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할 수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업을 하다가는 잡혀간다. 조선의 인삼 사업이 유명했다 해서 그게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인삼을 키우고 사고 팔고 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조선의 인삼은 국왕 전매 상품이었다. 개성 상인 등이 왕의 대리인으로 거래를 했던 것이지 상인들이 스스로 벌인 사업이 아니다. 규모가 있는 모든 사업은 왕의 특허를 받고 운영된다. 그게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특징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자의 특허를 받지 않고도 사람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정부가 미리 정한 허가 조건이나 등록 조건 등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경제체제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파이어족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자유까지만 생각했었다. 그 사업체를 만든 자본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퇴사해 자산 좀 가진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 있는 자본가들에게 있는 거라는 걸 말이다. 케인스에 의하면 국가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으로 정해진다. 국가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과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요인들의 비중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다. 국민들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3끼 밥 먹다가 5끼를 먹는 게 아니다. 집 한 채에서 살다가 2채, 3채에서 사는 게 아니다.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정도이다.
그런 소비로는 GDP 증가가 어렵다. 투자는 다르다. PC방을 만드는 투자를 하면 1억 원이 든다. 컴퓨터 업체, 인테리어 업체, 부동산 업체, 게임 업체 등이 1억 원의 매출을 나누어 갖는다. 10억 원짜리 공장을 만드는 투자를 하면 관련 업체들이 당장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100억 원의 투자를 하면 GDP가 당장 100억 원이 늘어난다. GDP 변화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 건 투자다. 내가 교수일 때 교수의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이 경제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그저 내가 받은 월급만큼의 기여만 할 뿐 경제 전체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런데 내가 몇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파이어족이 되었다. 난 이제 이 돈으로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냥 은행에 저축해둘 수도 있고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다. 1억을 들여 PC방을 만들면 사회 전체적으로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된다. 10억을 들여 레스토랑을 만들면 10억의 매출이 생기고 고용이 발생한다. 사업체를 만들면 고용, 생산, 매출 등에서 숫자 변화가 생긴다. 일단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순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인들의 경제 활동은 국가 경제 전체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원의 투자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경제 움직임이 달라진다. 그 결정을 하는 게 자본가이다. 몇십억, 몇백억 원을 가진 자본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이 이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데만 쓴다면 경제가 별로 나아질 게 없다. 자본가가 100억 원짜리 투자를 하면 고용이 몇십 명 늘어나고 부동산과 기계 장비, 컴퓨터 사무기기 등에서 100억 원대의 매출이 발생한다. 자본가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느냐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하느냐가 경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구조는 돈 있는 자본가와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들이 움직이고 투자를 해야 경제가 살아 움직이니 사회 제도가 자본가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본가가 되어보니 그 사회경제 시스템이 보인다.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투자자가 돈을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고 재촉하는 시스템이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투자하는 자본가를 우대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였다. 이걸 알게 되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나로서는 오랫동안 경제 공부를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 큰 변화였다. 여기까지 책 월급쟁이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